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성한 데가 없죠. 여러 곳이 다 약해지지만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게 근육과 뼈, 관절입니다. 못 걷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이 따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근육과 뼈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늘어나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결국 움직일 수 있냐입니다.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떠먹고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그 두 가지만 잘하시면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움직임을 떠받치는 게 결국 근육과 뼈, 관절입니다. 문제는 근육과 뼈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고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가만히 두면 해마다 일정량씩 빠집니다. 뼈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밀도가 떨어져서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뼈가 약해지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통증이 없어가지고요.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걷기 힘들어지거나 가벼운 충격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를 챙기는 것만큼 근육과 뼈가 조용히 빠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아프니까 덜 걷고 덜 걸으니 더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안 움직이게 됩니다. 본인은 몸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육과 뼈는 안 쓰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줄고 자극을 받지 않는 뼈도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껴서 안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근육과 뼈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안 움직여서 근육이 줄면 더 쉽게 지치고 더 아파서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몇 달만 지나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특히 어디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지내거나 입원한 뒤에 이 악순환이 빠르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무조건 쉬는 게 답이 아니라 아픈 원인을 치료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움직여서 근육을 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며칠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그냥 싹 빠지고 그 빠진 근육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낙상, 즉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면 그만인데 나이가 들면 한 번 넘어지면 삶이 통째로 바뀌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을 잡고 몸을 받치는 힘이 더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뼈까지 약해져 있으면 넘어질 때 그냥 다 부러집니다. 이 고관절 부러지죠, 척추 부러지죠, 손목 정말 잘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에 아주 위험합니다. 수술을 거의 무조건 받아야 되고 수술 받고 나서 누워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도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이 망가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나이가 들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강관리인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데 어떡하란 얘기냐.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문턱이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 같은 거에 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두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잔뜩 붙이고요. 어두운 곳, 특히 거실이나 그런 쪽에 불을 밤에 조그맣게라도 켜두고 평상시에 균형을 잡으려고 걷기 운동하시고 가벼운 체조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낙상, 넘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입니다. 평소에 다리 힘을 걷기라도 해서 길러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단백질과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서 끼니를 가볍게 때우는 분도 많고 고기가 싫어서 고기 냄새가 싫어서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채소에 고추장 비벼 먹고 상큼하게 나물 먹고 그리고 해초 먹고 그러면 근육을 이루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단백질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기 먹기 싫어도 고기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 같은 그런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잘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령 뭐 1kg짜리라도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밴드, 고무줄도 좀 당기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면은 다리 이렇게 들었다 내리기, 이런 것처럼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가벼운 거라도 계속 해야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 운동도 안 해도 근육이 유지가 되고 호르몬이 자꾸 근육을 생성시켜 주지만, 나이가 들면은 자꾸 줄어요. 심지어 운동을 해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셔야 되죠. 뼈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뼈는 약해져도 증상이 없고, 뼈 강도를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를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뼈가 두껍다, 얇다, 그렇게 해서 뼈가 강합니다,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특히 폐경 이후 여성, 그리고 골절 경험이 있는 분,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칼슘과 비타민 D 반드시 챙기고, 주사도 맞고, 필요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골다공증 전문약을 치료로 받아야 됩니다. 골다공증 약은 통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뼈를 소리 소문 없이 증상 없이 점점 강하게 해주는 약이라서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쓰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뼈는 일단 나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좋아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에 피부를 쬐게 되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생성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비타민 D는 음식으로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그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검사에서 부족하면 먹는 약으로 채우고, 많이 부족하면 주사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는 식습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비타민 D 먹으면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독성 한계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비타민 D 여러분들 아무리 챙겨 드셔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비타민 D 그냥 챙겨 드시면 되고요. 젊은 분들도. 나는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젊은 분들 한번 피 검사를 해보시고 비타민 D 수치 보시고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두 가지 다 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왠지 노인들 얘기라서 자꾸 안 듣게 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20대,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50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예전에는 저는 나이 들어서 급속도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젊을 때부터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도 이미 20대 때부터 뼈가 약한 분들이 되게 많고, 30대에도 골다공증이 이미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20대, 30대, 40대 분들 골다공증 진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특수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엑스레이를 제가 되게 많이 찍잖아요. 허리 엑스레이를 되게 많이 찍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분이 뼈가 약한지 아니면 뼈가 튼튼한지를 10%나 80%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요. 그래서 뼈가 이분은 분명히 골다공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검사를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그래? 믿을만 하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선 검사를 해보시면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인상 깊은 것은 젊은 여성분들 되게 많은데요. 특히 출산하신 분들 중에 비타민 D 너무 심해가지고 특별히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척추가 뚝뚝뚝뚝뚝 부러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은 미리미리 좀 비타민 잘 드시고 칼슘도 잘 드시고 뼈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하지만 꽤 있어요. 젊었을 때 이미 골다공증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임신하고 출산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출산하고 나면 뼈가 진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뼈가 그냥 자연적으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은 특히 미리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말도 안 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꼭 하셔서
이게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하셔가지고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시고 골밀도가 너무 낮다. 골밀도가 낮다는 의미는 골다공증과 거의 비슷하다. 뼈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참 충격받았던 경우는 18살 남자입니다. 18살 남자 환자였는데 허리가 아파서 왔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너무 뼈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18살인데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얘기해서 군대 갈 때 꼭 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장을 매게 되면 거의 뭐 뼈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20대 남자들, 20대 여자들 골다공증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20대, 30대 분들 본인 뼈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요새 운동 좋아하는 남자분들 많죠. 그래서 그 근육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근육 많이 이렇게 생긴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뼈는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세고 뼈가 약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뼈가 그냥 뚝 부러지기가 쉽죠. 제가 이거는 약간 추측성이긴 한데, 팔씨름 대회에서 팔 부러지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팔 이렇게 쫙 넘기다가 여기 상완골이 뚝 부러져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왜 부러지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뼈를 강하게 힘을 주다 보면 비틀리는 힘에 못 이겨서 뼈가 부러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은 돼 있는데, 결국은 골다공증이 있는데 모르고 힘만 키우다가 그 강한 힘에 저절로 부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골다공증, 뼈 건강,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는 식사만으로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모자라면, 사실 검사 안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모자라거든요. 한 90몇 프로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지 않은 분들을 간혹 보는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족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이나 주사로 보충을 해야 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게 되기 때문에 양도 중요하지만 질을 챙겨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꼭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잘 때 회복하죠. 그래서 근육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너무 힘들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줄지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낮에 적당히 햇빛 보고 움직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안 되면 수면제를 복용해서라도, 아니면 상담하고 수면 유도제 또는 수면에 도움되는 안정제 같은 걸 복용해서라도 자야 됩니다. 어머님들 보면 2달 동안 못 잤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이는 것이, 이 단순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 못 움직이게 되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이미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그 원인도 정확히 진단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나이와 질병을 이겨내는 노하우, 노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